네, 수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과장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참 중요한 이슈들이 네. 많았습니다. 일단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사실 개장 전에 나왔던 CPI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줄여놨고 그리고 미중 고위급 회담도 합의를 이뤄내면서 어찌 보면은 좋은 소식만 나온 것 같은데 시장이 그렇게 크게 환호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살펴봤을 때 사실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정고점에 거의 다 다가왔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시장 반응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드린 나스닥도 거의 이제 신고가까지 한 500포인트 정도밖에 남진 않은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뭐 물가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 같은 경우는 뭐 동결은 좀 예상은 되고는 있긴 하겠지만은 네. 일단은 이제 이번 CPI가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5월달 그냥 관세의 영향에 따른 이제 물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예상치가 2.9%였지만은 이제 전후가 똑같이 한 2.8%가 나왔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에너지 가격의 하락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신차와 이제 중고차의 가격이 다운이 되게 되면서 물가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조금 부합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6월 말에 가면 이제 PCE 같은 경우도 이번 물가와 어느 정도 복합적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향후 파월 의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코멘트에 따라서 실제로 금리 인하 여부 물론 이제 아직도 CME 패드워치는 9월 달 금리 인하를 보게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7월 달과 8월 달에 이제 6월, 7월 이제 물가겠죠. 그 물가에 따라서 향후의 통화 정책의 좀 방향성이 중요해지는 좀 국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런 소식들 나오면서 장 초반에 부담을 저희가 좀 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전반적인 흐름을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과장님과 함께 나눠볼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 테슬라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습니다. 테슬라 이제 오는 22일이죠. 자율주행 기반의 로보택시를 전격 공개한다고 공개를 했고 28일부터는 직접 차량이 고객 집 앞으로 찾아가는 네. 완전 자율주행, 이 호출형 모델까지 예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의 이런 기술의 상용화가 테슬라 밸류에이션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이번 소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의 매출 구조보다도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해석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렇죠. 지금 올해 2025년 이제 기준이긴 하겠지만은 지금 로보택시에 대한 시장 규모가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는 아직까지 이제 5억 달러지 수준이긴 하죠. 물론 이제 여러 이제 뭐 JP모건도 리포트가 나왔고 이제 웨더부시 이제 댄 아이버스 애널 또 얘기가 나왔지만은 약 테슬라의 로보택시 한 대당 이게 연간 나올 수 있는 매출 전망치가 대략 한 40만 달러지 수준이긴 합니다. 물론 이번에 오스틴에서 나온 거는 대략 한 10대에서 20대 정도 이제 하고 난 뒤후에 이제 좀 전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구글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가 700대에서 한 100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로보택시가 운영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30년 기준으로 시장에 보는 이제 예상치는 굉장히 갭이 큽니다. 이제 4천억 달러에서 거의 한 1조 달러 정도 이제 수준이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댄 아이버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5월 말쯤에 이제 리포트를 목표가 상향했는데 350달러에서 거의 500달러 이제 수준까지 올라왔죠. 그만큼 로보택시가 이제 여기 테슬라에 대한 기존의 밸류에이션 이제 멀티플 자체를 굉장히 크게 좀 올릴 수 있는 측면이라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1분기 때, 2분기 때 테슬라가 이제 판매하는 자동차 판매량이 대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로보택시가 이제 6월 달에 좀 굉장히 중요한 흐름으로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테슬라 주가 상승세에 좀 미묘한 그림자가 나타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런 갈등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머스크가 또 트럼프 대통령을 그동안 겨냥했었던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발언들을 좀 공식적으로 후회하기도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사실 뭐 이제 이런 갈등이 이제 좀 지나가고 실제로 테슬라의 정책 수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네, 그렇죠. 이제 지난달 말부터 이제 일론 머스크도 이제 정부와 관련된 도치
관련 이제 정부의 역할은 이제 좀 없어지게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영자의 모습을 이제 보이긴 할 텐데 물론 이제 오늘 한 몇 시간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먼저 이제 사과에 대한 후회 반성문과 비슷한 이제 글을 올렸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이와 관련된 뭐 인터뷰를 하긴 했습니다. 뭐 일단은 뭐 악감정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뒷배경에는 뭐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정부의 수주를 받고 있는 게 대략 한 380억 달러지 수준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없진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여러 이제 베팅 그런 투자자들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테슬라와 관련된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압박감을 좀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향후에 뭐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일단락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 테슬라와 관련된 향후에 밸류에이션 스탠스 자체가 좀 뒤바뀔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번 로보택스가 시장에서 보여주는 방향성이 생각보다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그 뒤에 있을 뭐 옵티머스 로봇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미국과 중국과 관련된 관세를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히트류와 관련된 향후에 그런 선박 관련 이슈들이 향후에 전기차나 이런 로보택시와 같은 영향에도 충분히 좀 빠르게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를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 테슬라는 물론 오늘 좀 변동성이 사실 크지는 않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새로운 변화가 이제 테슬라의 상방에 대한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미중 무역 합의가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트루스 소셜에 말들을 내놓고 있는데 뭐 지금 시진핑 주석이랑 트럼프 대통령 미국 무역을 위해서 중국 시장을 뭐 개방하는 문제를 긴밀히 협력을 할 것이고 이것은 미국과 중국에 모두 윈윈이 되는 전략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테슬라와의 이런 영향 뭐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물론 테슬라가 이제 중국 쪽도 비중이 워낙 이제 큰 부분이 되기도 하고, 물론 최근에 이제 BYD가 빠르게 지금 가격 인하를 하면서 사실 힘든 상황에서 이제 가격 인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가 이제 중국 시장을 얼마만큼 더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중국과의 이제 관세 협상을 통해서 뭐 이게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들 물론 이제 구체적인 합안이 뭐 시진핑 주석이 사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물론 이제 중국과의 관련된 관세 부분은 55%나 실제로 미국이 중국에 들어가는 관세가 한 10% 부분이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 물론 이제 예상치만큼도 나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장기적으로 좀 지연되지는 않긴 하겠지만은 결국 중국에 따라서 여러 이제 다음 이제 EU 국가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사라지고 있는 게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종목 이야기를 하면은 마지막 질문은 늘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느덧 332달러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 소식 나오면서 어제도 사실 많이 올랐지만 오늘도 1.7%대 움직이고 있는데 로보택시 데이까지 공개를 했습니다만 네. 이제 앞으로 투자 전략 저희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요, 테슬라? 결국에는 테슬라가 그 올해 초부터 사실 전기차 판매량 데이터에 대한 부진 어떻게 네. 보면 사실은 그게 판매량이 부진하기보다는 신차 출시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런 재고에 대한 이슈가 1분기 때 나왔었고 2분기 때부터는 이제 그만큼 이제 저가형 자동차에 대한 출시도 앞두고 있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우리는 테슬라를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결국 큰 그림이 이제 향후에 뭐 스페이스 X이거나 아니면 로보택시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까지 일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 로보택시가 향후에 4천억 달러 이상 이제 밸류에이션을 시장에서는 잡고 있긴 하겠지만 당연히 옵티머스 로봇도 이제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한 3천 대 수준이긴 하겠지만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전체 매출에서 테슬라가 전기차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그림에 새로운 모멘텀에 집중하는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하나둘씩 나오는 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격은 충분히 싼 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테슬라 여전히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